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아나운서 홍지호입니다. 2018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 다 잊으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저희 신동아 방송과 함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는 일,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셔서 웃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부가 2019년 전기차와 수소차의 생산 비중을 2022년까지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수출된 혼합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다시 반입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 중 하나라는 소식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8%를 차지하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베트남 국영TV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11살 소년이 이름 때문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개명까지 해야 했던 소식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미국 LA 도심에 초고속 지하 터널을 만들어 신기술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황의조 선수가 손흥민, 조현우 등을 제치고 2018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환경일보 홍지호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의 국내 생산과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올립니다. 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 규모를 전기차 4만 2천 대, 수소차 4천 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 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보급을 43만 대로, 수소차는 6만 5천 대로 설정했습니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간 3만 6천 대에서 2022년 25만 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천 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도 현재 70% 수준에서 2020년 100%로 올리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전국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에는 80여 곳, 2022년에는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해서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등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소차 시장의 선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마무리 발언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수요를 늘려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혼합 폐기물로 인해 필리핀 현지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환경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돼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해당 폐기물의 국내 반입 명령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와 우리나라 간 공조 체제를 유지해 불법 수출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필리핀의 한 환경단체가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자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필리핀 주권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한국으로 폐기물이 반송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멘트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지난 18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는 현대 건축물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로 1950년 이후 생산량이 30배 이상 늘었는데 이번 주장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많은 CO2가 발생합니다. 시멘트로 인한 CO2 배출량은 연간 22억 톤에 달해 세계 전체 배출량의 8%를 차지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 주범인 클링커 단계를 거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는 녹색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이 녹색 시멘트를 건축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에너지환경자원부 펠릭스 프레스턴 차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건축업계가 시멘트의 대체 재료를 더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접근한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도 신속히 CO2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영TV가 뽑은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베트남 국영 VTV1은 지난 18일 베트남을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최정상 자리에 올려놓은 박 감독을 올해 베트남을 빛나게 한 최고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VTV1은 해마다 그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을 뽑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외국인인 박항서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올해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준우승,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신화에 이어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에 공헌하며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VTV1은 조만간 올해 최고의 인물로 뽑힌 박항서 감독을 방송국으로 초청하고 내년 1월 1일에 방송될 박항서 감독 관련 신년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란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하던 미국의 11살 소년이 결국 개명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사는 11살 소년 조슈아 베토 군의 성은 원래 어머니의 성을 따 트럼프였는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나서면서 친구들로부터 끊임없는 놀림을 받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괴롭힘은 계속됐고 조슈아는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1년 동안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계속된 괴롭힘에 베토 군의 개명이 받아들여졌고 따돌림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전미 학교폭력 예방협회는 베토 군에게 격려 메달을 수여하며 교내 따돌림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미 학교폭력 예방협회 메달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베토 군을 놀리던 학생들도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고 지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2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통체증이 싫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LA 도심 땅 밑에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글을 올린 뒤 며칠 후 터널 굴착회사 보링 컴퍼니를 설립했고 LA 땅 밑에 터널 공사를 개시했습니다. 2년간의 공사를 마친 터널이 지난 18일 개통됐는데 이 터널은 LA 남부 호손에 있는 머스크 CEO의 우주 항공 회사인 스페이스X 본사 주차장에서 시작해 LA 공항 방향으로 3.2km 구간에 건설됐습니다. 이 터널에서는 플랫폼이 운영되는데 바퀴가 아니라 스케이트 날 형태의 블레이드를 자기장으로 띄워서 달려 최고 시속이 250km에 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외부 차량 한 대를 싣거나 8명에서 1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용 캡슐형 차량을 싣고 이동합니다. 또한 머스크 CEO는 LA 도심 지하철역에서 북부 LA 다저스 구장까지 5.8km 구간의 지하 터널 건설도 추진하고 있고 완공되면 매일 1,400여 명이 LA 도심에서 다저스 구장까지 4분 안에 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 터널 편도 탑승 요금은 $1 수준일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한 황의조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18 KFA 시상식에서 황의조가 남자부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단과 축구협회 기술부문 종사자로 구성된 올해의 선수 추천위원회가 투표로 결정하는 올해의 선수에서 황의조가 손흥민, 조현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황의조는 올 하반기 아시안게임 7경기에서 9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고 A매치 6경기 3골을 포함해 올 한 해 총 47경기에서 33골을 넣었습니다. 한편 이번 수상으로 지난 7년간 2015년 김영권을 제외하고 기성용과 손흥민이 양분하던 올해의 선수상에 새로운 얼굴이 추가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동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